다음으로 의문의 변동에 대한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이란 어떤 의문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단 이 단어는 무조건요, 발음을 옆에다가 적어놓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이 달라졌을 때 그 어떤 조건 속에서, 환경이라는 건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바뀌었느냐, 이 조건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금 이 단어에서 변동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변동의 종류에는 크게 봤을 때 교체라는 게 있고, 첨가가 있고요,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축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볼 거지만, 실제 학교 문제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문제 내는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교체는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때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개수 변화가 없습니다. 첨가는 없던 의문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하나가 추가되고요. 탈락은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거야. 역시 이때는 하나가 줄어들고요. 축약은 두 의문이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역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의문의 개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나가 늘었느냐 두 개가 줄었느냐, 뭐 이런 개수의 변화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는 걸 좀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하기 전에 의문에서 의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초성, 중성, 종성, 그 중에 이게 받침이라는 거는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받침이 종성이라고도 하고, 음절에서 자, 요 끝에 오는 요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자, 요런 거를 끝소리라고 한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을 요 과정들을 다 하나씩 요 나와 있는 얘들을 발음을 해 보면, 자, 얘네들은 기역으로 소리가 나고요. 요는 니은 그대로 따라가고, 이거는 전부 다 디귿. 그 다음에 요건 리을,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으로, 요쪽 받침의 발음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요걸로 많이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가느다란 물방울, 뭐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받침의 발음과 관련해서는 이건 아주 기초일 뿐이고요. 실제 문제가 실전에서 나오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자, 요런 경우야. 1, 2번하고 3, 4번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발음을 해보면 아직도 몇 번씩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음을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앞에 뒤에 밑에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맞을까요? 자꾸 요걸로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닭을이 맞아요. 통닭을 왠지 모르지만 썩은 것 같은 그렇죠. 썩은 것 같은, 예. 통닭을 아니고요. 예. 통닭을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엌이 부엌안, 부엌안, 부엌한, 부엌안, 부엌한. 예. 보면 부엌안이 맞고요. 여기는 부엌키가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보이는데 왜 달라져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자, 이것을 발음해서 이걸 틀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어떻게 발음하죠? 옷.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옷이.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5단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단독으로 발음할 때 이건 음끝 따라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시옷이 그냥 따라 올라가서 발음이 됐고, 이 경우는 시옷이 예로 바뀌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시옷이 디귿이 된 것, 시옷이 따라 올라간 것, 시옷이 따라 올라가는데 바뀌어서 따라 올라간 것, 그 조건이 뭐냐면, 자,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 뜻이 없을 때, 이걸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문법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조사, 어미 같은 게 올 때예요. 말이 어렵지만 뜻 자체, 구체적인 뜻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뒤로 옮겨만 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건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경우야. 이때를 실질적 뜻을 갖고 있다, 실질 형태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게 대표음.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7개를 대표음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따라 올라간다는 것. 자, 요걸 생각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뜻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 올라가고요. 대표음이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뜻이 있을 땐 대표음을 연음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겹받침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뜻이 없는 게 오면 무조건 뒤에 게 따라 올라갑니다. 뒤에 게 따라 올라가고, 뜻이 있는 게 오면 단독으로 소리 났든 앞에 게 소리 날지 뒤에 게 소리 날지 혹은 형태가 바뀌어 소리 날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했을 때 소리가 났던 요 기억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 이거 외에는 받침의 발음에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모두 이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받침의 발음은 요거 하나만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외워 주셔야 돼요. 자, 받침의 발음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로 자음 동화. 개념부터 이해합시다. 동화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같아진다고요? 자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끼리 만나가지고 자음이 서로 같아지는 것, 그게 동화예요. 그 중에 하나 비음화. 자, 비음화가 뭐였죠? 바, 다, 사, 자, 고, 향, 마누라에서. 자, 요 부분. 마누라 위, 여기가 비음이었죠. 아래가 유음이었고요. 즉 비음화라는 건 비음화, 비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읍, 디귿 기억이, 자,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비음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반물, 그래서 발음을 적어야 돼요. 반물. 자기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닿는, 학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을 때 지금 바뀐 결과를 보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더라,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더라,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더라. 얘네들 명칭이 뭐였지? 아, 얘네 비음이었지. 그래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비음화로구나. 비음으로 바뀌어서 비음화. 자, 그 조건은 바다가 많이 만나요로 외우시면 돼요. 바다가 많이 만나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자, 어떻게 발음되나요? 이거는 닿는으로 발음합니다. 닿는. 그럼 여기 지금 보다시피 닿는으로 발음을 하는데, 여기 어디 바다가 많이 만나요에서 어디를 봐도 히읗이 니은으로 바뀌는 예는 없습니다. 히읗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뭐가 니은으로 바뀌었죠? 뭐가? 네,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디귿으로 바뀌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는이 됐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무슨 현상이냐? 자, 이걸 발음해 보시면 돼요. 닷. 자,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간단한 물방울, 예, 음끝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자,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쪽의 것들이 음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네가 다시 한번 비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과서에 있는 얘들 중에 이런 예가 있다면, 그건 100%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음화 어떻게 외워요? 바다가 많이 만나요로 외워줘요. 일단 개념은 뭐라고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발음을 적었더니 비음이 나타났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그 결과가 바다가 많이 만나요 문제 생각하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비읍 디귿 기억이 아니라면 그 앞에 있던 어떤 받침의 발음이 이렇게 바뀌는, 요걸로 1차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2단계, 3단계 거치는 요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얘기합니다. 순행이라는 건 뒤, 우리가 글씨 쓰는 순서로 해서 뒤에 거 영향, 앞에 게 뒤에 거 영향 주는 거고요. 역행동화라는 건 앞이 변해서 뒤에 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동화는 둘 다 달라지는 것, 둘 다 달라지는 게, 양쪽 다 달라지는 게 상호동화예요. 그리고 자, 요거 이쪽 걸 설명하다 보니까 바다가 많이 만나요, 얘네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이때 생각할 것. 자, 둘 다 바뀌어서 바뀐 결과가 이음도 그렇고 니음도 그렇고 미음도 그렇고 니음도 그렇고 둘 다, 종로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전부 바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바뀐 결과가 전부 뭘로 바뀌었죠? 비음으로 바뀌었죠. 자, 모두 다 비음으로 바뀌었죠. 둘 다 비음으로 바뀌어도 비음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유음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신라, 특히 설릉, 발음을 잘못하면 못 찾습니다. 관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공권력은 교과서 예로서 갖고 오답으로 잘 나오고요. 권력은 유음한데 공권력은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해서 비음화는 바다가 많이 만나요로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음끝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 둘 다 바뀌어도 비음하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국외음화 생각합니다. 국외음화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익숙한 거예요. 아, 잠시만요. 자, 비음화는, 그 다음에 국외음화는 좀 익숙한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자, 이거예요. 읽으면 해도디 아니고 해도지. 어떻게 읽어요? 같이. 자, 이런 식으로 해도지 같이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고 있고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요거는 조건이 뒤에 이음이라는 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의 정체가 중요한 게요, 형식 형태에서, 즉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거여야 된다는 거야. 반모음이라는 건 요 여라든가 야라든가 요런 것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국외음화는 요걸 얘기하는데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발음에서 잘 틀리는 건 얘네들이에요. 요런 거예요. 자, 받치는 지금같이 얘기한 것처럼 이가 왔으니까 바뀝니다. 근데 얘도 잘못해서 받칠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받칠이 아니라, 자, 이가 아니니까 그냥 따라 올라가서 받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소틀로 읽어야 됩니다. 자, 교과서 시험 문제나 이런 거 얘 잘 나오는 거야. 소틀, 겉틀로 읽어야 돼요. 겉이, 그 다음에, 자, 이거 겉틀. 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전부 그냥 따라 올라가야 돼. 왜? 이음이 아니니까. 왜? 이음이 아니니까. 그냥 따라 올라가야 돼요. 또 잘못해서 또 소슬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요,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파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요걸 좀 생각합니다. 자, 밭이랑은 만약에 논이랑
밭이랑 우리 집에 많다. 이렇게 해서 너랑 나랑의 의미 해서 이게 조사일 때는 밭이랑 국의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조사일 때는 밭이랑이 되는데 여기처럼 그 한두둑가, 자 밭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까지, 혹은 여기에 들어간 부분에서 들어간 부분까지, 요런 거를 이랑이라고 해요. 이 경우는 명사, 이때는 반니랑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는 그 비상 박완수 교과서에 보면 바로 요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반니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런 식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도 물어볼 수 있어요.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끝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니은이 없었는데, 요거는 음가가 없는 거니까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고 니은이 생겨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니은 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난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예 이 예는 외워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심하라고요? 의가 왔을 때 겉을 아니고 겉을, 또 솥을 또 아니라는 거. 자 솥을, 자 요거라는 거, 요 정도 주의하시면 국에만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여기가 뜻이 없는 형식 형태수가 와야 된다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모음동화, 요거는 저희 선생님이 일단 여기 설명에서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문제랑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할 거고요. 모음동화는 지금은 건너뛰고요. 자 된소리대기 얘기합니다. 된소리대기는요 무조건이요. 된소리, 얘네들이 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쌍으로 노는 놈들이에요. 쌍놈들이에요. 욕을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에 좀 남으라고. 쌍으로 노는 놈들이에요. 자 된소리대기는 발음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나타나면 된소리대기예요. 보다시피 국밥, 밥상, 신딱, 감고, 갈등, 발전, 할 것, 먹을 수, 이런 식으로 된소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 조건, 파열음, 어간, 한자어, 관형사의 어미라고 하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된소리처럼 보이지만 된소리대기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연결관계를 생각했을 때 파열음은 자음표, 지금 잘 모르겠으면 자음표를 가시면 돼요. 바다가 많이 만나요 해서 바다가에 해당하는 게 파열음입니다. 터져 나오는 소리. 자 그 파열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될 때, 그 다음에 어간이라는 건 자 여기 보면 동사, 형용사, 먹다라는 단어,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해서 보면 여기는 바뀌는데 먹은 안 바뀌죠. 요렇게 어간 뒤에 요때 뒤에서 요 바뀌는 부분, 요때 어간에 니은이나 미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디 그래가지고요. 갈등, 발전.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한자어인지 순수한 우리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그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문제 풀다가 나오는 예 있으면 구별이 안 되면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음이라는 건 뭐냐면 명사가 있으면 그걸 꾸며주기 위해서 요 바뀌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먹다라는 말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먹을 사과, 먹는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요 부분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서 리을 형태가 온 거예요. 먹을 요런 형태. 먹을 사과. 응? 여기서는 안 되네요. 100%는 아닌가 보다. 먹을 사과. 이렇게는 안 하니까 먹는 사람, 먹을 사람. 예를 들어서 먹을 사람. 이름 사람 이렇게 되죠. 요거처럼 먹을 수, 요거처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을 된소리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된소리 되기 조건 요거 분명히 암기하셔서 조건과 연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신기다가 아니죠. 이게 아니죠. 신기다죠. 그럼 얘는 왜 된소리로 발음을 안 할까? 여기 보면 신다처럼 여긴 된소리 발음하는데 왜 안 할까? 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요거는요. 신기고, 신기니, 신기어서 요거처럼요. 여기가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뒤에 붙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기 다음이니까 이 기는 어간 내에 있는 거니까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미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어미 부분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다.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까지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는 친구들은 요거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수업 중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출이든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내용만 외워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다 공부가 됐다면 자, 요 경우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발음을 해보면 논길 해서 여기를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길로 발음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논길, 논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지금 뭘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면 논길, 자 이렇게 발음은 되는데 뭐가 안 되나요? 논길, 논길. 자, 이게 조건 중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나마 비슷한 게 어간 니은 뒤 같아요. 왜? 논이라는 건 니은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요. 여기처럼 신다, 신고 이거랑 다른 점은 여기서 신이라는 게 혼자서 별도의 단어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낱말과 낱말이 만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첨가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되기라는 건 반드시 여기가 단어와 단어가 만난 합성어라는 걸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낱말과 낱말이 만난 합성어인데 이 조건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에요. 그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요거를 서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여기까지 해서 된소리 되기까지 끊고요. 의문의 변동은 두 개의 파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